일단 저는 SNS 광고랑 유튜브 광고 관련해서 교육을 하게 된 퍼포먼스 마케팅 3팀 김하나 팀장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SNS 광고에 대한 이해,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플랫폼과 광고 플랫폼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부분을 말씀드리고, 실제 지금 영상 광고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유튜브 광고 쪽 관련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혹시 안 하시는 분 있나요? 혹시 안 하시는 분 손 한 번만 들어주시겠어요? 해본 적은 있어요. 아, 그래요?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한 번쯤은 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유저들 중에서도 이제 1,500만 이상의 유저가 활용을 하고 있고, 실제 모바일 디바이스 기기에서는 거의 92% 이상의 유저들이 다 이제 SNS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NS라고 해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은 타 플랫폼에 대비해서 약 2배 이상 많은 유저들이 좀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온라인 이제 유저들에게 많이 노출이 되고 있고 좀 활용할 수 있는 매체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은 단순하게 홍보하는 수단과 홍보 매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서 아시겠지만 댓글, 좋아요, 뭐 메시지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고객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점이 조금 장점이 있고, 무조건적으로 광고비를 많이 쓰는 게 사실 성과를 내는 플랫폼이 아니에요. 좀 세분화된 타겟 전략이나 콘텐츠가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광고비의 경쟁이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전략과 콘텐츠의 경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 부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페이스북 비즈니스 계정 내에 이제 세분화된 타겟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무분별한 노출이 아니라 우리 브랜드나 우리 제품에 관심을 보이실 만한 분들을 좀 상세하게 타겟팅해서 광고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좀 영업이나 제안을 많이 했을 때 활용했던 부분은,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죠. 고객들이 본인이 관심 있는 제품 혹은 키워드를 검색을 해서 우리 사이트에 들어오는데, 이 SNS 광고나 뭐 교육 들으셨겠지만 배너 광고나 이런 아웃바운드 매체들은 우리가 고객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 제품에 전혀 관심이 없을 만한 분들한테 아무리 저희가 찾아가도 당연히 메이드가 안 되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타겟 광고를 진행하실 때는 자사 브랜드나 제품에 대한 이해도나 이 분석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거기에 맞는 유저를 타겟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SNS 광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규 유저를 타겟팅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맞춤 타겟이라고 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고객들 DB를 그대로 가져다가 리타겟팅을 할 수 있고요. 이거 외에도 이제 유사 타겟이나 아니면 이제 뒷단에서 말씀드릴 텐데, 페이스북 픽셀이라고 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온 여러 모수들을 활용해서 광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 고객뿐만이 아니라 신규 유저, 신규 고객을 같이 좀 잡을 수 있는 광고 매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노출되는 광고 예시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여러분들 SNS 하시다 보면은 내가 팔로우하고 있지 않고 내 친구가 아님에도 본인들 피드에 뜨는 거 많이 보셨죠? 그랬을 때 콘텐츠들, 그 업체명이나 브랜드명 아래 스폰서드라고 써져 있는 광고 콘텐츠들은 모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나이라던가 성별, 관심사 이런 것들이 타겟팅이 돼서 여러분들 휴대폰 내에 SNS에 노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SNS 광고라고 하는 거는 보통은 이제 SNS 스폰서 광고라고 많이 명칭을 하고 있고요. SNS 상에서 이제 고객사가 원하는 유저들한테 타겟팅을 해서 원하는 홍보 내용을 노출하는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이게 좀 포괄적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광고 세팅할 때 우리가 광고 목적에 따른 분류랑 노출 형태에 따른 분류를 각각 세팅을 하게 되는데, 이걸 그대로 캡처해온 거예요. 단순히 저희가 원하는 고객한테 노출한다 이게 끝이 아니라, 보시면은 광고 목적에 따라서 광고를 세팅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교육 때 들으셨겠지만 혹시 KPI가 뭔지 알고 계세요? 어떤 거예요? 네? 어떤 거예요? KPI. 핵심 성과죠. 그쵸. KPI에 따라서 광고를 어떻게 세팅하느냐가 달라지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중에서 브랜드 인지도라는 캠페인으로 세팅을 하는 경우에는 광고주가 어떤 KPI를 가지고 있을 때 적합할까요? 많은 노출이
일하던지 아니면 네. CPM이나 CPC 쪽으로 좀 많이 네. 그러면 혹시 전환. 이 캠페인을 세팅할 때는 광고주가 어떤 KPI를 가지신 광고주한테 제안을 할 수 있을까요? CPA가 좀 높거나 아니면 전환율 자체가 좀 높을 수 있게 타겟팅이 되게 디테일하게 좁혀 들어가는 네. 거라서 그러면 조금 이거 어려운 건데 잠재 고객 확보. 이거는 혹시 어떤 KPI를 가진 광고주한테 맞을까요? 잠재 고객 확보. 요거는 네. 관련 상품에 대한 그 키워드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A 카테고리에 있는 제품과 B 카테고리에 있는 제품이 확실히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연관 키워드에서는 약간 유사성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조금 타고 들어가서 추천을 하게 된다든지 SNS 특성상 해시태그나 뭐 인물의 태그를 좀 하게 되는데 그 인물들이 쓰고 있는 해시태그를 통해서도 좀 들어간다고 알고 잠재 고객 확보라는 거는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보통 SNS 광고를 이커머스 업중에서 많이 하는데 고객 DB를 받을 수 있는 캠페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잠재 고객이라는 말 자체가 실제 이제 DB 업중에서 진행을 할 때 문의를 받거나 아니면 예약을 받거나 하는 업체들 있죠. 이런 업체들은 이 문의를 하고 예약을 하는 고객들의 DB가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잠재 고객 확보라는 캠페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DB 업중에서 SNS 광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아마 여성분들은 경험이 많으실 수 있는데 저희 보통 성형외과나 아니면 피부과 이런 병의원 업종에서 굉장히 광고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광고 콘텐츠를 눌렀을 때 홈페이지로 랜딩되는 게 아니라 페이스북 자체 내의 DB 플랫폼으로 랜딩이 돼요. 혹시 이거 해보신 적 있나요? 남겨보신 분 없어요? 그래서 아마 보시다 보면은 특히 이제 병의원 업종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컨텐츠를 누르면 페이스북에 DB를 남길 수 있는 플랫폼으로 넘어가고 이 광고를 진행할 때 DB 업종에서 조금 유리한 점은 페이스북이 로그인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름이나 번호를 적지 않아도 그대로 끌어올 수 있게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DB 업종에서 조금 수월하게 DB를 남길 수 있게 하는 캠페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노출 형태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광고 노출하는 소재를 말을 하는 거고 그 소재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보통은 슬라이드나 단일 이미지, 단일 동영상, 컬렉션, 슬라이드쇼 요게 사실 골고루 다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업종에 따라서 주로 노출하는 소재가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SNS 광고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타겟팅하는 스폰서 광고를 진행하면서 같이 좀 저희가 제안을 드리거나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SNS 공식 계정을 활성화하고 관리하는, 육성하는 이 광고를 같이 제안을 드리거든요. 혹시 SNS 스폰서 광고는 타겟팅해서 진행하는 광고인데 왜 브랜드사의 공식 계정을 같이 관리를 해야 될까요? 그냥 단순히 광고만 하게 되면 발발성 이벤트로 끝나버리게 되는데 지속적인 콘텐츠가 올라오게 되면 사람들이 그 관심사에 따라서 광고가 맞춤되는 거기 때문에 네. 관심이 생기게 될 가능성이 아무래도 좀 높게 되고 좀 팔로우나 구독해서 계속 정보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저는 좀 추가적으로 광고주분께 제안을 드렸던 거는 우리 브랜드나 우리 제품에 대해서 콘텐츠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 안에서 우리한테 맞는 콘텐츠나 반응이 가장 좋은 콘텐츠를 광고를 진행할 때 세팅하기보다는 저는 계정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콘텐츠를 올려보고 그 중에서 실제 반응이 좋았던 것들 위주로 광고를 좀 제안을 드리거든요. 그런 여러한 좀 이유들로 저는 보통은 스폰서 광고를 진행할 때 공식 계정 운영이나 육성을 같이 제안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진행하는 콘텐츠의 유형은 3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정보형 콘텐츠, 두 번째는 이벤트, 세 번째는 후기성.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콘텐츠 유형들이죠. 그래서 이것들은 노출하는 광고 타겟이나 혹은 광고주의 KPI에 따라서 좀 적절한 콘텐츠를 기획해서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계정을 육성을 하거나 혹은 SNS 콘텐츠를 만들 때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내용들을 가져왔는데요. 랜딩할 때 이제 저희가 넣는 링크 주소는 짧게 넣는 게 좋기 때문에 이제 비틀리라고 해서 URL 자체를 축소해서 변경해주는 플랫폼이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홈페이지에 상세 랜딩 페이지를 그대로 넣는 게 아니라 좀 짧은 링크 URL로 넣어주시면 훨씬 좋고요.
그 다음 광고 문구라던가 저희 이제 이미지 형태로 노출되는 소재가 아니라 이제 윗단이나 설명 문구 들어가는 부분 있죠. 그런 부분에는 이모티콘을 보통 많이 넣어주시는 게 좋은데 요거는 실제 이모티콘을 넣었을 때 댓글이나 좋아요의 반응도가 좀 더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광고 콘텐츠는 대부분 이모티콘이 조금 많이 들어가서 활용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SNS 광고 특장점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SNS의 특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용하는 유저의 입장에서. 아무 때나 볼 수 있어요. 그쵸.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람마다 그 메인 화면이 다 다르잖아요. 그쵸.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같은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그쵸. 친구들하고 쉽게 공유할 수 있고. 그쵸. 여러분들이 방금 말씀해주신 이런 매체 플랫폼 특성 때문에 SNS 광고는 굉장히 파급력이 빠르고 확산이 굉장히 빠른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첫 번째는 우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들어가실 때 다 로그인을 하시죠? 여러분들 로그인 하실 때 들어갔던 개인 정보들을 통해서 로그인 기반으로 타겟팅을 해요. 그래서 배너 광고나 이제 요거 아마 교육을 들으셨을 때 배너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컴퓨터의 쿠키 값을 기반으로 타겟팅을 하는데 이 SNS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로그인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SNS 상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행동 혹은 여러분들이 관심 보이는 것들 요게 다 기록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친구들이랑 공유가 빠르고 좋아요나 댓글, 태그, 메시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조금 빠르게 확산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메신저. 실제 저희가 광고를 진행하면서 고객분들이 피드백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혹은 뭐 제품에 대한 문의를 이 인스타그램 DM이나 페이스북 메시지로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좀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이나 뭐 카카오톡 채널 외에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노출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미지나 뭐 슬라이드나 영상이나 조금 더 다양한 콘텐츠들을 노출시킬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광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페이스북 픽셀을 통해서 데이터나 혹은 이제 고객의 행동을 조금 분석할 수 있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혹시 페이스북 픽셀 들어보신 분이 있을까요? 처음 들어보셨죠, 다? 이거는 뭐냐면 분석하는 스크립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페이스북 광고를 진행할 때 이 페이스북 픽셀을 설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데이터나 그 영향들이 있어요. 이거를 제가 뒤에 좀 표로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장점이나 특징들은 이런 게 있다라고 인지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사실 여러분들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내용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마지막 픽셀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실제 광고주한테 제안을 하시거나 여러분들 광고 진행하실 때도 이것뿐만이 아니라 매체별로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들을 잘 활용해서 광고를 제안하시고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SNS에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이 이제 좀 타겟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오늘 오전에 이제 미팅했던 광고주가 있는데 그 광고주분이 굉장히 많은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브랜드사예요. 근데 저희가 처음 진행했을 때 모든 제품을 다 광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특정 한 제품을 좀 지정을 해서 저희가 그걸로 퍼포먼스를 내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데이터를 보신 다음에 이거를 점차 제품을 확대해 나가자라고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특히나 많은 많은 제품을 취급하는 브랜드사들은 제품마다 고객의 타겟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SNS 광고를 활용해서 제품별로 광고도 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SNS 광고를 운영했던 사례들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했을 때 혹은 이제 앞서 교육을 들었을 때 SNS 광고를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고 계신 거에서 어떤 업종이 가장 제안을 해보고 싶으세요? 병원이요? 치과, 성형외과. 혹시 또 다른 분도 있나요? 안과? 그쵸. 안과 무조건 하실 것 같았어요. 안경도 같이. 그쵸. 또 있을까요? 전공식
저는 요새 약간 필름 카메라나 좀 토이 카메라 인테리어 제품. 인테리어 제품, 네. 또 있을까요? 제가 운영 사례에서 설명드릴 업종들이 보통 이제 SNS를 많이 하고 계시는 업종들이라서 한번 여러분께 여쭤본 거였거든요. 그래서 한번 실제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쇼핑몰이에요. 근데 액세서리를 취급하는 쇼핑몰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NS는 굉장히 세부적으로 타겟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광고 세팅도 보시면 캠페인별로 혹은 타겟별로 굉장히 상세하게 나뉘어져 있어요.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보시면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광고 목적에 따른 분류의 트래픽, 전환, 뭐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브랜드 인지도, 이거를 각각 이제 광고주와 논의를 해서 어떤 광고주가 원하는 KPI에 도달할 수 있는 캠페인을 어떻게 세팅할지 논의하고 실제 진행했던 건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 방문자 수가 한 3만 명? 4만 명 정도 들어오는 굉장히 좀 규모가 있는 쇼핑몰이었었어요. 그래서 광고비 한 300만 원 정도를 활용을 해서 이제 실제 전환 매출액이 한 1,300만 원 정도 나왔던 광고주이고, 이 광고주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가장 주력했던 점은 사실 액세서리라는 거는 제품별로 타겟이 다르지 않아요. 그쵸? 팔찌를 구매하시는 분과 반지를 구매하시는 분과 목걸이를 구매하시는 분이 그 고객의 타겟이 명확하게 분류가 되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눠서 광고를 진행할 수가 있냐면 제품별로 타겟팅을 나누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벤트를 기획해서 이벤트하는 소재 혹은 그냥 이제 노출하는 소재, 아니면 리타겟팅하는 소재, 그러니까 우리 사이트에 들어왔던 분들한테 노출하는 광고 타겟이랑 아예 우리 사이트를 인지하지 못하는 신규 고객한테 노출하는 소재, 그리고 장바구니에 이제 저희 상품을 담아놨는데 구매하지 않은 고객들 타겟으로 하는 소재,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겟팅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당연히 업종마다 카테고리마다 업체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무조건 제품별로 나눠서 타겟팅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업체에 제품을 나눌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안을 하시거나 진행하시는 광고주의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된다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게 이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 제품별로 나누는 거는 소재 단위 좀 다르겠죠, 당연히.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교육했던 거를 그대로 이제 흡수를 하시고 그대로 진행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은 제품별로 타겟을 나눠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업종에는 그것보다는 뭐 타겟이 유사하기 때문에 아예 리타겟이나 신규 타겟 변경을 한다던가, 아니면 아예 이벤트 타겟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벤트가 없는 그냥 논 타겟으로 간다거나, 이런 식의 좀 타겟 분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예 예시를 보여드린 거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의류를 판매하는 업체예요. 의류를 판매하는 업체고 아까 그 업체보다는 좀 그 일 트래픽 자체가 좀 적죠. 아까는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인데 여기는 2만 명 초반대예요. 그래서 리타겟을 많이 하기보다는 신규 유저를 타겟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리타겟을 한다라고 하면은 실제 홈페이지에 들어왔던 유저들한테 계속해서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루에 10명 정도 들어오는 광고주가 있어요. 하루에 10명? 그럼 이 10명의 광고 모수를 가지고 리타겟팅을 하는 게 적합할까요? 디타겟팅으로 제외해가면서 세고. 그쵸.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광고 전략과 그 광고 분류나 이거는 업체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앞전에 보여드렸던 업체는 리타겟과 신규 유저 타겟을 거의 5대5로 동일하게 갔었던 광고주이고, 이분은 거의 신규 유저를 확보하는 걸 위주로 많이 갔었던 광고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이제 DB 업종. 요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예를 들어주셨던 병의원은 아닌데 실제 DB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SNS를 많이 진행을 하는데, SNS 같은 경우는 조금 쉽게 저희가 더 문의를 남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안과로 말씀 주셨잖아요. 안과로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가 안과에 가야 돼요.
그러면 보통 동네에 있는 지역 키워드를 활용해서 네이버를 검색을 하고 혹은 아니면 뭐 본인이 좀 큰 수술을 해야 된다거나 라고 하면은 정보를 찾아보고 문의를 남기잖아요. 문의를 남기기까지의 그 루트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SNS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타겟팅을 해서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안과에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유저라고 하면 그 안과에서 홍보하고 있는 컨텐츠를 보고 클릭해서 문의를 남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보통 병의원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SA라고 하는 검색 광고에서 문의를 받는 DB 단가가 굉장히 사실 높은 편이에요. 대신에 DB의 질이 좋겠죠. 왜냐하면 그 유저가 본인이 직접 찾아서 들어와서 문의를 남긴 거기 때문에. 그치만 반대로 이 SNS 광고에서 들어오는 DB는 어떨까요? 검색 광고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맞아요. 어떤 게 낮아요? 정확하게 문의사항을 남기지 않는다든지 뭐 그쵸. 간호사가 이름 좀 누락시킨다든지. 맞아요. 낮다고 말씀해 주신 게 DB 단가도 낮아요. 근데 DB 질도 낮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DB 업종을 진행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광고주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같이 좀 사전에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검색 광고와 SNS의 비중을 어떻게 갈 건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같이 설명을 해주시고 매체를 좀 믹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SNS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좀 세분화된 타겟팅이 가능한 거. 이게 사실 장점이에요. 근데 장점인데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세부적으로 타겟팅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우리한테 맞는, 우리 브랜드에 맞는 세분화된 타겟을 찾아야 되는 건데 이걸 한 번에 저희가 찾아내기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보통 SNS 광고는 좀 테스트를 많이 거치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시로 제가 가져온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분화된 타겟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맞는 그 타겟을 찾기 위해서는 많은 테스트를 거치기도 하고 보통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여러 세트를 만들어서 효율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세트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3, 4일 단위나 일주일 단위로 효율이 떨어지는 것들은 오프를 하고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면서 성과가 잘 나오는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끔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아까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페이스북 픽셀에 관련된 내용인데 실제로 페이스북 픽셀을 심어서 광고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은데 그렇지 않은 광고주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페이스북 픽셀 심고 안 심고의 차이가 광고 성과를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SNS 광고를 통해서 우리 홈페이지에서 전환이 났던 거를 체크할 수 있고 당연히 전환값에 대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홈페이지에 있는 모수를 가지고 저희가 타겟팅해서 광고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픽셀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그 표로 비교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거나 한 고객들의 행동 파악에 대해서 픽셀을 설치하지 않으면 실제 게시물에 뭐 좋아요를 누르거나 클릭을 하거나 댓글을 남기거나 이건 알 수 있죠. 근데 그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당연히 체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게 이렇다 보니까 단순한 노출 클릭, 좋아요 댓글 이런 데이터는 확인이 가능하지만 상세한 데이터는 확보할 수가 없다라는 단점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광고 성과를 계속해서 올릴 수가 없는 거죠. 대신에 픽셀을 설치하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고를 통해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고객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고 이런 데이터가 쌓이면 당연히 고객이 하는 행동 패턴별로 광고를 다시 전략을 짜거나 아니면 그에 맞는 광고 소재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페이스북 픽셀이 있어야지만 유사 타겟이 가능해요. 이 유사 타겟이라고 하는 거는 매체마다 다를 수 있는데 여기서의 유사 타겟은 픽셀을 심어놨기 때문에 우리 게시물에 반응을 보이고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전환을 냈던 고객들을 분석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것들과 유사한 타겟에 노출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성 화장품을 하고 있는 대표라고 하면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서 구매하는 고객들이 실제 페이스북 픽셀 데이터 상으로 30대 초반의 여성분이에요. 그러면 유사 타겟으로 진행할 때는 그 타겟에 자동적으로 맞춰져서 광고가 노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실까요?
당연히 이런 활동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과를 개선하고 성과를 계속 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 진행하실 때는 픽셀은 꼭 심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조금 진행하시면서 주의해야 될 부분인데요. 요거는 네이버 이관하는 법이나 다음 이관하는 법은 다 배우셨죠? 그것들에 비해서 페이스북은 사실 이관의 개념보다는 우리 회사랑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매핑을 진행하는데 이 매핑의 가이드가 사실 굉장히 좀 어려워요. 다음이나 네이버 이관하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 아지트에 보시면 페이스북 광고를 진행할 때 광고 계정 매핑을 잡는 상세한 프로세스가 공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시고 그대로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거와 더불어서 같은 공지사항의 첨부 파일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해주셔야 되는 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해킹이나 보안 이슈가 굉장히 좀 많았던 매체다 보니까 우리가 진행하는 광고주에 그런 이슈가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2단계를 인증하는 것을 안내를 하고 꼭 이 부분을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이 두 개는 아지트에 둘 다 공지가 되어 있어요. 진행하기 전에 물론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 팀의 선임분들이나 팀장님이 같이 봐주시겠지만 중요한 내용이라서 이번 교육 때 같이 한번 넣어보고요. 혹시 SNS 광고 관련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혹시 질문하실 사항이 있을까요? 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 노출되는 게시글의 형태가 4가지로 나뉘잖아요. 그게 네. 그럼 그 같은 내용을 노출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게시글의 형태에 따라서 그 전략이 바뀌는 경우도 있을까요? 그쵸. 그래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도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하나의 소재지만 노출되는 구자에 따라서 사실은 이게 형태가 바뀌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노출 구자별로도 저희가 타겟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보통은, 네, 잠시만요. 이게 보통은 처음부터 그거를 타겟팅을 다 나눠서 들어가진 않아요. 그렇게 하진 않고 구자별로 나누지 않고 진행을 하다가 저희가 데이터를 보면 어느 구자에서 전환이 제일 많이 나왔는지 혹은 어느 구자에서는 조금 성과가 없었는지가 보이기 때문에 보통은 그거를 이제 모니터링하면서 오프 처리를 한다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됐을까요? 네. 그 인스타그램 샵 있잖아요. 연동해주는 거. 네. 그 부분도 저희가 개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할 수 있는데 그게 사실 베타 버전이고 아직 공식적으로 모든 업체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광고주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고 진행해야 되는 거라서 100% 그걸 우리가 해드리겠다라고 말하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실제 샵 기능을 가지고 광고를 하다가 그게 이제 페이스북 측에서는 공식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없어지기도 해요. 실제 광고주 입장에서는 우리 이거로 계속 하고 있는데 왜 안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몇몇 특정 업체에서만 진행이 가능하게끔 페이스북 측에서 베타 버전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가능한 업체라고 하면 당연히 해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저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페이스북 측에서 선별한 거기 때문에 좀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있을까요? 없으면 저희 유튜브 광고, 유튜브 영상 광고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유튜브 이 앱 안 깔려 있으신 분 혹시 없겠죠? 이게 또 혹시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없죠. 아마 가장 지금은 영상 쪽에서는 많이 보는 플랫폼으로 알고 있고, 실제 좀 더 빠르게 좀 요 매체 자체가 좀 성장을 하고 있고, 실제 많은 광고주분들의 니즈도 있는 광고 매체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유튜브 광고는 사실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광고주 분들이 제일 문의가 많았던 광고 혹은 실제로 좀 많이 진행하는 광고 위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요거는 많이 진행을 했던 매체는 아니고 광고주 분들이 많이 문의를 주셨던 광고 구자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이버의 타임보드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루 동안 이 영상이 이 광고주 거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광고 단가가 굉장히 높아요. 보시면 4,500만 원. 대신에 고정으로 단독으로 노출하기 때문에 그만큼 조금 단기간에 노출량 확보가 가능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트리블 인스트림이라고 하는 광고를 좀 제일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 광고주분들이 이 명칭을 모르시지만 이런 광고를 하고 싶다라고 문의가 많은 광고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 같은데,
영상 보기 전이나 아니면 영상 보는 중간중간 이런 광고 영상들 많이 보셨잖아요. 이걸 이제 저희가 트리뷰 인스트림이라고 하고 있고, 과금되는 방식은 CPV예요. CPV 혹시 어떤 건지 아시나요? 보는 것만 들어도 과정이네. 네. 그리고 실제 제가 진행을 했을 때 아이들이 먹는 건강식품 이제 업종의 유튜브 광고를 진행했을 때 성과가 그래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라고 하면 이제 아이가 있는 주부나 아이가 있는 부모들을 타겟팅을 해야 되는데, 유튜브 광고를 진행하면서 키즈 채널을 타겟팅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이런 명확한 좀 타겟이 있었다 보니까 성과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예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트리뷰 디스커버리 요건데, 이게 인스트림이랑 디스커버리를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일 기본적인 구자는 저희도 이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죠.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지금 그 체크해드린 것처럼 이런 영상과 영상 보기 전에 나오는 리스트 업되는 형태로 노출되는 광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제가 그 트리뷰 인스트림이랑 디스커버리를 둘 다 진행을 했었는데, 당연히 그 노출 자체는 디스커버리가 더 많은 편이었고, CPV나 실제 성과는 인스트림이 더 많은 편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진행을 했었을 때 이거는 꼭 그 비단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영상 광고뿐만이 아니라 모든 매체에 좀 다 통합이 되는 내용일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컨설팅 팀이었을 때 이제 그 문의를 주셨던 광고주분이 영상 광고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대행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KPI는 노출을 무조건 많이 받는 건데,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지 않아도 이런 업체가 있고 이런 제품이 있다, 무조건 많은 노출을 원하셨던 광고주였어요. 근데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노출량이 나오지 않아서 대행사를 바꾸고 싶은데 저희 회사에서는 어떻게 노출량을 많이 내줄 수 있나요? 라고 이제 문의를 하셨던 광고주고, 그래서 제가 실제 이관을 해서 타겟팅을 좀 바꾸면서 노출량이 거의 한 3배 정도가 늘어났었어요. 이걸 말씀드리는 게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교육받은 모든 매체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광고주의 KPI에 맞는 광고를 하셔야 돼요. 실제 이거를 예를 들었던 이유도 당연히 이전 대행사에서는 무조건 노출되는 것보다 노출돼서 클릭도 많이 받고 클릭률 높이고 홈페이지에 많이 들어오게끔 해야지라고 그렇게 세팅을 했지만, 실제 광고주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무조건 노출을 좀 목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광고를 좀 변경을 했었고, 그래서 광고주가 만족해 하셨던 케이스라서 가져온 거고,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안을 하시고 영업을 하실 때 무조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광고주한테 전하는 게 아니라 광고주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 혹은 광고주가 어떤 걸 원하는지를 먼저 물어보고 그거를 이끌어내고 거기에 맞는 걸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져왔고, 실제로 현재는 이제 유튜브에 중간중간 들어가는 광고들보다 라이브 커머스라고 하는 플랫폼이 굉장히 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광고주 분들도 직접 진행하시는 광고주 분들도 저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뭔가 성공 사례나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할 만큼의 사실 사례는 없어서 제가 따로 자료화하지는 않았었어요. 이거 관련해서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이제 제안하시다가 그런 내용이 있으면 문의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광고나 SNS 요거는 공통점인데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콘텐츠예요. 저희가 타겟을 아무리 잘 잡고 저희가 아무리 전략을 잘 짜도 사실 노출되는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한 매체거든요. 그래서 이 콘텐츠 기획이나 이 콘텐츠에 대한 피드백도 광고주와 계속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오전에 이제 광고주와 미팅이 있었는데, 광고주분께서는 지난달에 콘텐츠 기획자를 내부에서 채용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와 이제 SNS 광고를 진행하고 있던 광고주였는데, 저희가 이제 여러 경험 사례들을 통해서 이럴 때는 이런 콘텐츠로 기획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기획서를 드리고 광고주분이 거기에 맞게 제작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원하는 콘텐츠를 따라오지 못하시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실제 내부의 디자이너랑 콘텐츠 기획자를 채용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12월 중순에 들어가는 광고에서는 유튜브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SNS 광고나 유튜브에서는 콘텐츠가 그만큼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유튜브 광고 관련해서 질문 사항이 있을까요?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들은 광고가 뜨지 않는데 네. 아예 그냥 배제되는 상황. 네. 영상 볼 때 광고 나오잖아요. 네. 스킵버튼 5초 지나면 스킵버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선부터 3분에서 5분짜리 설명상으로 쭉 경우가 있고 스킵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음 형식은 똑같이 진행인가요? 아니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스킵이 가능한 광고가 있고 스킵이 불가능한 광고가 있어요. 당연히 그런 경우에는 스킵이 불가능한 광고에는 얼마나 시청을 많이 했는지 CPV로 이제 과금이 되고 스킵이 가능한 경우에는 두 가지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이제 그 CPV로 보기만 해도 과금이 되는 형태로 진행할 수도 있고 CPC라고 해서 스킵 버튼을 누르지 않고 이제 다 보고 나서 랜딩 페이지로 들어갔을 때 과금되게끔 할 수 있어요. 당연히 노출되는 영상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과금되는 방식도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있을까요? 만약에 없으시면 실제 여러분들이 SNS 광고를 어떻게 제안을 해야 되는지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만약에 광고주의 업종이 어떤 게 있을까요? 단백질 쉐이크라고 하는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먹는 그런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요. 근데 광고주가 이 제품을 가지고 SNS로 광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여러분들께 역으로 물어봤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일단 뭘 원하는지 말해요. 그냥 이 제품이 신제품으로 출시가 돼서 이 제품 자체도 알리고 싶고 실제 이 제품으로 구매를 이끌어내고 싶어요. 1차적인 광고주의 KPI는 당연히 노출 위주로 봐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바이럴부터 진행을 할 거거든요. 식품류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데 일단은 먹는 거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로 사과하는 사례들을 살 때 정말 좋았다, 생각을 했다, 이런 거를 먼저 보통 검색을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바이럴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오픈마켓 같은 경우는 리뷰 작업을 좀 한다든지 그걸 먼저 선행으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바이럴 광고를 먼저 진행을 하고 네. 바이럴 광고로 진행을 하고 SNS를 광고주가 하길 원해요. 그러면 혹시 어떻게 제안을 하실 수 있을까요? 같이 동시에 같이 하면 좋겠는데 근데 예산적인 부분이 조금 모자르다 싶으면은 이게 첫술에 배부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한 다음에 바이럴 먼저 진행을 해서 데이터를 좀 쌓아놓고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SNS 광고를 해가지고 SNS 광고를 보고 이제 나머지 이제 네이버라든지 매체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바이럴 상품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이제 구매할 수 있는 유도로 할 것 같아요. 네, 좋아요. 또 있을까요? 다이어트, 요가, 헬스 이런 SNS 계정을 운영하시는 그 네트워크 매체에 있는 배너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컨택을 쫙 하고 어디에다 게시를 할지 광고주랑 같이 상의를 할 것 같아요. 저도 네. 이것처럼 일단 인플루언서를 활용하는 게 SNS에서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단백질 쉐이크를 일단 그 구매하는 고려하는 소비자의 행동 자체가 단순히 운동을 해서 뭐 살을 빼고 건강한 몸을 만들겠다가 아니라 그 이상의 약간 몸을 좀 더 아름답게 꾸미고 싶다는 네. 요구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SNS 보면은 그 노출시킬 때 어떠한 해시태그를 찾아보는 소비자도 설정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에서 뭐 바디 프로필이라든지 아니면 뭐 헬스장 상권 뭐 이런 식으로 좀 운동하시는 분들이 자주 쓰는 해시태그를 위주로 해서 좀 더 광고를 진행하는 게 SNS 상에서는 가장 좀 좋지 않나요? 네. 여러분들 말씀해주신 게 다 맞고 이거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특정 제품을 가지고 홍보를 하려고 해요. SNS 상에서. 근데 제가 교육하면서 말씀드렸던 가장 큰 SNS 장점이 어떤 거였죠? 네? 정확한 타겟팅. 그쵸. 정확한 타겟팅, 세분화된 타겟팅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뭐 타겟을 나누거나 광고 그룹을 분류하는 건 사실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고 마케터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사실 성과가 좌지우지가 되는데 단백질 쉐이크라고 하는 제품의 타겟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단백질 쉐이크. 뭐 다이어트, 헬스 이런 몸을 이제 관리하고 이제 가꾸고자 하는 니즈가 있는 사람들 타겟팅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식품 대용, 그쵸. 식사 대용, 간편하게 식사하길 원하시는 분들. 이거에 따라서도 타겟이 명확하게 다르죠. 그리고 성별이 여자냐 남자냐. 그러니까 남자인 경우에는 단백질 쉐이크를 광고할 때 소재 자체에 어떤 걸 노출하는 게 더 그 임팩트가 있을까요? 네? 그쵸. 여성분들은요? 칼로리. 그쵸.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단백질 쉐이크라고 하는 동일한 제품을 가지고 광고를 하더라도 남성들을 타겟팅할 때는 단백질 함유량 혹은 이런 좀 그 팩트 기반의 데이터들을 노출해서 광고를 하는 게 좋고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칼로리도 맞지만 날씬한 여성분의 이미지 혹은 조금 시각적으로 좀 더 본인에게 어필이 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사실 성과가 잘 나와요. 방금 예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제안을 하시거나 아니면 광고주가 문의를 했을 때 이 제품에 대해서 혹은 이 브랜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해줄 수 있고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 사실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만큼 이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분석을 하신 다음에 최대한 여기에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들을 조금 분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새싹보리라고 하는 제품이 있어요. 근데 이게 40대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은 제품이에요. 저희 다 모르죠. 근데 광고주분은 40대가 아니라 20대 여성분들에게도 판매를 좀 늘리고 싶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40대에 노출하는 광고 소재랑은 다른 소재로 가야겠죠. 젊은 직장인들이 원하는 게 어떤 건지 그거랑 이 제품의 소구점이랑 중첩을 시켜서 광고 노출을 해야겠죠. 이런 것처럼 SNS의 장점이 세분화된 타겟팅이 가능하다라고 했으면 이거를 활용하실 줄 알아야 돼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매체별로 특장점이 있잖아요. 뭐 이 매체는 이런 장점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활용해서 광고를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앞으로도 교육을 해주실 텐데 매체별로 장점이나 그 매체가 갖고 있는 특성을 활용해서 광고를 해야지 성과가 잘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여러 타겟에 노출을 해요. 아니면 그게 아니라 타겟도 분리를 안 해요. 그러면 당연히 성과가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죠. 대부분의 광고주분들이 많이 이야기하시는 게 SNS로 예를 들어 드리면 SNS 광고에 정말 비용도 많이 쓰고 있고 소재도 자주 바꾸는데 성과가 안 나와요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그래서 계정을 들어가 보면 소재 자주 바꾸시는데 하나의 소재로 모든 광고 타겟에 노출하고 있고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계속해서 성과가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끌고 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대표님께서 SNS 광고를 하실 때 이 매체의 어떤 부분에 메리트를 느끼고 광고를 하셨냐라고 물어보면 뭐 타겟팅도 나눠서 할 수 있다고 하고 파급력도 빠르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했다. 근데 그게 광고에는 하나도 녹여지지가 않은 거죠. 이런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어떤 분은 몸을 가꾸는 분들에게 타겟을 하겠다. 어떤 분은 식사를 대용으로 하는 분에게 하겠다라고 한 것처럼 그 그 제품에 맞는 타겟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만큼 많이 고민하시고 생각하신 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만 더 예로 들어볼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그냥 생각나는 제품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바카스요? 피로회복제? 피로회복제 좋아요. 피로회복제로 만약에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SNS 상에서 어떻게 타겟을 나눠서 진행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건 정답이 없어요. 저는 수능 때니까 아예 수험생 그냥 타겟을 하든지 아니면 직장인들 그냥 타겟을. 네. 수험생 공부할 때도 있고 직장인들 야근할 때 아니면 부모님들 자식들한테 스트레스 받을 때 그쵸. 방금 말씀해 주신 게
10배, 20배 늘려까지. 이제 먼저 말씀해주신 분은 사실 그 인구 통계적으로 타겟을 분리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말씀해주신 분은 상황적으로 타겟을 분리했잖아요. 혹시 이해되실까요? 네. 야근을 많이 한 사람, 야근을 많이 할 때 이걸 광고 노출하는 거, 혹은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노출하는 거, 이거를 타겟을 이렇게 나눠주셨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야근을 많이 하는 사람한테 노출할 소재에는 그거 관련된 컨텐츠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반대로 수험생인 분들에게 타겟팅할 때는 거기에 맞는 타겟의 소재가 들어가겠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방금 예로 들어드린 거 혹은 그 외에 더 많은 타겟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는 꼭 항상 거기에 맞는 타겟에 맞는 전략과 맞는 소재가 같이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 SNS 광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광고주분들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이버만큼이나. 근데 중요한 거는 성과가 나고 있는 광고주는 보통 저희와 진행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시겠죠. 그쵸?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보다 SNS로 성과를 많이 못 보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반대로 네이버를 진행하고 있는데 네이버 광고에서 성과가 잘 나와요. 로아스가 잘 나오고 만족해요. 그런 광고주한테 SNS 광고를 제안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제안할 수 있을까요? 네이버 쪽에서는 이제 그 로스가 나오는 게시카가 되니까 그래서 하면서 영업장을 할 수 있게끔 유도 네, 그렇죠. 더 추가적인 그 신규 유저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어떤 게 있을까요? SNS에서 로아스 1000% 나오는데 우리가 왜 검색 광고에서 1000% 나오는데 왜 SNS를 추가로 해야 돼요? SNS 추가로 하면 어떤 메리트를 느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과 잘 나오시니까 그러면 검색 광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고 넘어갈 거예요? 정확한 타겟팅이랑 좀 파급력이 세다는 거를 SNS 장점을 설명드리고 그 검색 광고로 진행했던 제품들은 그대로 두되 만약에 그곳에서 신제품이라든지 뭐 신규 출시하는 제품이 있으면은 이거를 SNS 광고로 적극 활용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도 검색 광고를 통해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긴 하지만 SNS 하면은 좀 더 정밀한 타겟 분석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타겟 정보를 모아서 검색 광고의 효율을 더 높여서 거기 매출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말씀해 주신 게 다 맞는데 가장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그냥 조금 그 검색 광고보다는 소통이나 피드백 같은 것도 잘 받을 수 있어서 향후에 사업 계획을 보실 때 더 맞는 제품들을 개발해낼 수 있다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맞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두 분이 얘기해 주신 거를 믹스하면 돼요. 검색 광고에서 이미 성과가 잘 나오는 광고주예요. 근데 SNS를 하면 어떤 게 더 좋은지 혹은 그 잘 나오는 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어필을 해 드려야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는 페이스북 픽셀이나 아니면 지금 홈페이지 내에서 DB가 잘 나오는 고객들을 타겟팅해서 진행해보고 그 유사 타겟을 더 확장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말씀해주신 신규 유저를 확보하기 위한 신규 시장을 파는 건데 그거를 무분별하게 데이터적인 근거가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저희가 전환이 잘 나오는 거를 활용해서 할 수 있게끔 진행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검색 광고에서 성과가 잘 나오지 않는 광고주래요. 검색 광고도 하고 있는데 그거조차도 성과가 안 나오는데 SNS 광고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광고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정확한 타겟팅이 되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그 광고에 대한 피드백이 수치상으로만 나오고 그 소비자들한테 얻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제대로 된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좀 확인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SNS를 좀 돌리면은 손해가 만약에 생기더라도 그 즉각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니까 SNS 쪽으로 한번 전환해 주시면 될 거예요. 네, 좋아요. 또 있을까요? 타겟을 재설정하기 위해서 그 네이버 광고나 이런 게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건 잘못된 타겟일 수도 있고 하는 방법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이버 광고는 타겟을 할 수 없는 광고 매체인데 네이버 광고에서 성과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도출해낼 수 있는 인사이트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이버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어떤 게 있을까요? 노출이 안 되고 UX 자체가
유입수 자체가 적어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잘못된 키워드. 잘못된 키워드, 구매 전환율이 떨어져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 광고 성과가 안 나오겠죠. 근데 가장 좀 대표적인 것들을 말씀드리면 일단 검색 광고는 CPC가 높은 광고들이 있어요. 키워드 입찰가가 한 키워드당 뭐 3, 4만 원 해요. 이런 키워드 같은 경우는 SA 외에 다른 아웃바운드 매체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반대로 아까 말씀해 주신 거 유입조차 없어요. 검색 광고를 아무리 하고 있지만 우리가 등록한 키워드에서 많은 전환이 나오지 않고 유입 자체가 적어요. 그래서 SNS로 신규 유저한테 이제 노출을 하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제안을 하실 때 광고주가 성과가 잘 나와요 하는 경우랑 잘 나오지 않아요 라고 할 때 거기에 따라서 다 제안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다 있어요. 근데 단순히 특히나 이제 성과가 잘 나오는 업체들에게 여러분들이 제안을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더 이끌어서 제안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나오면 어떤 부분에서 어떤 유저한테 잘 되는지를 파악을 해서 또 다른 매체에 활용하고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안 나온다라고 하면 왜 이게 안 나오는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잖아요. 그것들을 분석해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매체나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가지고 혹시 또 있을까요? 없으시죠? 네. 그러면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